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6만 1,100원에 끝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고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벤트도 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삼성전자는 실적이 잠정 실적 발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 이렇게까지 조금 주목해서 봤었던 적이 있었나, 좀 문화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가격을 지켰다는 거. 매물 소화가 16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15만 원대에서는 바닥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떨어지는 부분,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찍고 반등하는 거.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의 등락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일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뭔가 하이닉스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퍼런스 콜을 10시에 했는데 하이닉스는 9시부터 했습니다. 뭔가 주목을 받고자 하는 좀 그런 의미가 있죠. 2등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 하이닉스가 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의 그 높은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시할 수 없으니까 HBM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을 때 사실상 하이닉스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새 역사 쓴 삼성전자. 자, 근데 이것도 지금 와가지고 주목하는 게 좀 웃긴 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20조는 잠정 실적 발표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단지 본 실적 발표가 이것처럼 이번에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각을 시키는 건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나왔었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걸 어떤 부분을 보고 그랬죠? 디램 가격. 그렇죠? 디램 가격입니다. 디램 가격은 너무 폭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배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공장을 풀로 돌려도 고객사들이 원하는 수량 자체를 맞출 수가 없다. 이 워딩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HBM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된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시세가 앞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차익 매물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나온 것도 사실인데 여기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1.6% 상승해서 끝났고 삼성전자 0.8% 하락해서 끝났다는 건 내용이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거? 보합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즉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받아낸 물량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시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12% 올랐고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24년도에 20배 올랐었던 그 20만 원 초반에 있었던 신고가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원익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뭐예요? 안 빠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매도하지 말라 그랬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원익홀딩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뭐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전부 다 9월 10월 달에 시세를 준비했었던 종목들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신고가 찍죠.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군들로만 계속해서 돌려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AI 때문이라 그랬죠. 데이터 센터.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안 빠지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간 거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실적 엄청난데? 그게
요때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미 이때 언제예요? 14만 원대, 5만 원부터 올라왔으니까 3배 정도 올라와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밝혀졌고 지금 더 올라간다는 건 디램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적용이 된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근데 이것조차도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 작년에 애초에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던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전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찾으세요.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AI잖아요. 피지컬 AI. 그쵸? 결과는 일주일 보유에서 41%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말고 지금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습니까? 또 매수, 또 급등. 근데 그 전에 어때요? 1월 27일 날 17만 5,1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0만 4,500원입니다. 근데 그 전에 1월 2일 날 13만 원에 매수해서 17만 7,000원에 매도를 했고 35% 수익. 그리고 작년에는 25년도 9월 10일 날 매수해서 11월 4일 날 매도한 결과 54%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확인해서 매매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때요? 76% 수익. 언제? 신고가 구간에. 아까 전에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로보티즈 보시면 어때요? 또 매수했죠? 급등합니다. 30%대 수익 구간에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신고가 구간에 101%의 수익 구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가 돌파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가 돌파가 나와야 시세 구간에 접어드는 거예요. 물론 저가에서 튀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튀는 종목군들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즉 주도주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는 소리예요. 기술적 반등은 잘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파는 건 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는 건 우리가 뭔가 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있었을 때 실적 대비 저평가다, 삼성전자 너무 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안 가고 있었을 때 돌리는 과정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돌리고 나서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물론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딱 튀어나가면서 뭔가 호재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정작 시세가 나오는 구조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코스닥이 3,000포인트 보내겠대요. 정부에서. 근데 기존에 강했었던 것만 강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관련주들, 하이닉스 관련주들이에요.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매수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도 자꾸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익홀딩스 엄청 올랐죠? 근데 공매도에 대한 매매 비중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매매 비중이 공매도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없거든요. 공매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ETF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인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매도 물량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시세에 적용을 하는, 즉 공매도 베팅이 들어온다, 하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게 나오려면 두 자릿수, 매매 비중이 두 자릿수 나와야 돼요. 1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원익홀딩스 작아서 그렇다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LP 물량 말고는 없죠. 유동성 공급자, 그렇죠? ETF, 인버스 유지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두 자릿수 안 나와요. 밑으로 내려보더라도 쭉 보시면 어때요? 없어요. 12월 달에도 없습니다. 공매도는 걱정할 게 아니다, 지금. 그리고 공매도가 이 베팅하는 건 많이 올라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였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살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살 때도, 매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신고가 돌파, 신고가 또 돌파. 지금 뭐예요? 이격 벌어졌다, 매물 소화 과정. 이때 관련주들 매매. 이걸 아까 전에 실제 계좌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오늘 뭐 실적 컨퍼런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이한 내용은 없었다. 근데 실적이 나온 만큼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 차익 매물을 다 받아 먹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팔지 말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호재거리에 대해서 뭔가 뭐 주목해서 보거나 이럴 게 아닙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매매를 하면 올 상반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29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0.8% 약세, 하이닉스 1.6% 강세 마감. 그리고 밑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보합권이다. 충분히 매집 구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격이 벌어진 만큼 차익 매물은 당연하다. 다시 매수한 관련주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대 매도 금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전부 다 주도주 관련돼서만 매매하고 있고 주도주는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AI 관련주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실시간 타점들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가 나오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뭔가 반도체 관련주들도 흔들리는 움직임이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5%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실적 발표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팔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이 다 찍혀 나와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무조건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잡아라. 188% 수익 구간. 자,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중요하다 그랬죠? 큰 로봇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176%. 단타하고 싶을 겁니다. 뭐 시세가 막 쭉쭉 뻗어 나가고 하루에도 뭐 10% 20%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보일 테니까. 근데 그건 보기만 하세요. 이런 종목군들을 잡는 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는 거고 스윙급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상황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갔을 때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올려서 보면 실제 매매한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제주 반도체나 이런 것들. 제주 반도체. 이것들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 잡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잡고 싶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수, 페타시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했고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 어때요? 제주 반도체 산 겁니다. 결과는 급등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제주반도체 말고서라도 뭐 조선주 요즘에 조금 쉬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22% 수익, 22% 수익, 그리고 내려서 보더라도 33% 수익, 더 내리면 57% 수익,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나옵니다.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나왔다는 점, 물론 이런 내용들 모두 여기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